이탈리아 현지에선 괴물신인 김민재의 등장에 환호와 긴장이 오고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축구 팬들의 김민재 열광이 유별스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 축구 팬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김민재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야후 재팬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다. 나폴리 팬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김민재가 아시아 최고 10이라느니 아니다 도미야스가 최고다 아니다 이타코라가 최고다 이렇게 싸우는 거 솔직히 불편하다. 찐 나폴리 팬의 불평인데요. 그런데 정말 김민재 선수의 일본 인기가 단순히 같은 아시아인이라서일까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유독 김민재 선수만 인기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열도의 김민재 열광 현상을 살펴본 다음 일본 축구의 현실을 바탕으로 일본인들의 심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일본 커뮤니티 야후 재팬의 한 뉴스 기사가 올라옵니다. 기사의 제목은 나폴리 입단 한국 선수에게 이탈리아 미디어 극찬. 실질적으로 완벽. 실수 하나도 없었다인데요. 이탈리아 매체가 김민재 선수를 대단히 높게 평가했다는 늘상 있는 인용 기사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탈리아 매체의 말을 빌려 김민재 선수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기사인데요.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한국 선수가 뛴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첼시로 이적한 쿨리발리의 후임이라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다. 하지만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새 시즌을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이하 본문에서도 일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김민재 선수의 강점을 연신 칭찬합니다. 놀랍게도 사커 다이제스트는 평소 한국 선수들에게 대단히 박한 평가를 보냈는데요.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일본 축구 대표팀을 무서워할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 이 기사를 쓴 언론이 바로 사커 다이제스트입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에 한해서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의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인데요. 나폴리에서도 고평가받는 건 진짜 대단하네. 피르키에에서도 어나더 클래스였고 쿨리발리의 후임으로서 나폴리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세리에A가 최상위 리그인 만큼 쿨리발리의 구멍이 메워질 때까진 한참 걸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민재의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5대 메이저 리그 첫 도전에서 이만큼 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라흐마니와 콤비도 나쁘지 않고 오래 활약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높은 평가에 끝나지 않고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소위 추갈못 일본인 사이에서도 김민재가 화제될 정도라는데요. 이 선수 솔직히 잘 모르지만 야후 코메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댓글도 엄청 달리네. 그럼 기대해 볼만하다는 건가? 야후 코메미는 다소 비하적인 말인데요. 보수적인 일본 네티즌들이 즐겨 찾는 커뮤니티 중 하나가 야후 재팬입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악플러들도 많은데 바로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야후 코메민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마저 김민재 선수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죠.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인기는 야후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트위터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단순히 해외 축구 팬들의 옆나라 선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기엔 유별난 수준이죠. 대체 이들은 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 잠깐 일본 축구의 현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축구는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강팀으로 평가받습니다. 국가대표팀은 일본이 한국을 압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손흥민 같은 월클 선수들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있을 때 유독 일본은 스타성 선수들이 부족합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일본이 한국보다 해외파 선수들이 훨씬 많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어째선지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활약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축구 문화를 꼽습니다. 일본 축구는 팀플레이를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조직적인 수비력이 강한 반면 선수 개개인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플레이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하네요. 일본 축구 선수들은 좋은 공격 기회가 와도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패스해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여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곤 한다는데요. 또 한편으로 전반적으로 피지컬이 약해 거친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화려하고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스타성 플레이어를 배출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는 셈이죠.
물론 지금 현재도 최상위 리그에서 활약하는 일본 출신 선수들이 많습니다. 미나미노 타쿠미, 도미야스 다케이로 선수 등이 그들이죠. 하지만 스타성이라는 점에서는 고개가 기울어집니다. 타쿠미 선수는 리버풀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해 이적했고, 도미야스 선수는 어째 잦은 부상에 시달리는 형편입니다. 카가와 신지, 하세베 마코토, 혼다 케이스케 같은 선수들의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아직까진 조금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이 선수들은 곧 은퇴 예정입니다. 결국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새로운 일본 축구 유망주들의 기대를 걸었는데요. 쿠보 타케우사 선수가 대표적이죠. 레알 마드리드가 일찍부터 쿠보 선수와 계약했지만 결국 쿠보 선수는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하기에 이릅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버린 것인데요. 일본 축구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의 기량 하락이 부상 때문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결국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단 한 번의 공식전도 치르지 못하고 떠나기에 이릅니다. 그래도 아직 보안, 리츠, 미토마 카오루 등의 선수들이 활약 중입니다. 하지만 일본 해외 축구 팬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선수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국이죠. 결국 자연스레 해외로 눈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부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김민재 선수일까요? 김민재 선수는 일본 축구 팬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모든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김민재 선수의 스타성이 부각됩니다. 일본 수비는 강한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보단 조직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론 상당히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단점도 명확한데요. 개개 수비수의 플레이가 지나치게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죠. 과거보단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답답해 보이는 면이 있죠.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버고임에도 엄청난 순간 스피드로 상대 공격수를 괴롭힙니다. 김민재의 플레이는 일본 수비수에 비해 시원스럽죠. 시야도 대단히 넓고 축구 지능도 좋아 기본적으로 감독 말을 따르지만 필요할 때면 모험적인 판단으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수비수인데 골도 만들어내고요. 엄청난 스타성이죠. 기존의 일본 해외 축구 선수들 사이에선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일본 축구 팬들이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훤칠한 체구와 준수한 피지컬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키는 190cm의 체중은 88kg인데요. 유럽의 거고 선수들과 비교해도 오히려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그간 일본 선수들의 약점으로 빈약한 피지컬이 지적되곤 하였는데요. 쿠보 선수 등 다소 빈약한 체구의 선수들이 특유의 유연한 볼 컨트롤로 잘 달리다가도 상대 수비수의 압박에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김민재 선수가 22일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키 187cm 거구의 센터백 안드레아 카르보니 선수가 달려왔지만 김민재 선수는 키가 190cm로 더 큽니다. 게다가 힘까지 좋아 안드레아는 도저히 김민재를 당해내지 못하고 골을 헌납하죠. 일본 선수들에게선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심지어 김민재 선수는 상대 공격수로부터 공을 뺐습니다. 9차례 볼 경합에서 7번 공을 따냈다고 하는데요. 그라운드볼 다툼 5차례 중 3차례 그리고 4번의 공중볼 다툼에서 모두 이겼다고 합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기쁨에 찬 동료들이 김민재에게 달려왔고 나폴리 감독은 그를 향해 연신 박수를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 축구 팬들이 일본 축구 유망주들에 걸었던 기대를 김민재 선수가 대신 실현시켜주고 있는 셈인데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인기에 무엇보다 수비수 포지션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축구계에서 수비수 취급은 상당히 박합니다. 공격수의 재능이 없는 선수가 가는 포지션이라는 편견이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 같은 인식은 비단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비가 강한데 수비수를 천대하는 불편한 모순이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일본에서 축구계를 넘어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사회적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수비수에 대한 편견을 부숴버립니다. 적극적인 플레이로 상대팀의 공격로를 망가뜨리고 넓은 시야와 창의적 플레이로 팀에 확실한 기여를 하죠. 심지어 역습으로 골을 넣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요. 이런 면모는 일본 축구 팬들에게 단순히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도미야스 선수, 이타코라 선수 역시 뛰어난 센터백이지만 김민재와 같은 화려한 플레이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김민재 선수는 일본 해외 축구 팬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들에게 김민재는 단순히 최상위 리그의 최고팀에서 맹활약하는 옆나라 축구 선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일본 추갈못들도 김민재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김민재가 세리에에에서 첫 골을 넣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쁘다. 이제 우린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김민재 선수만큼 일본 축구 팬들의 기대를 훌륭하게 만족시켜주는 선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